네, 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최수창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미증시는 휴장을 했고 우리 증시는 이제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움직여야 되는데 4월의 첫 거래일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승훈 전문가 오늘부터 새롭게 체크 포인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 매수의 기회다라는 판단입니다. 박승영 전문가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 매매 체크. 최수창 전문가 미국 경기 회복과 국내 경기 부양 기대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수급도 중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외 증시와 그리고 우리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중에서 최수창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예, 미국의 경기 회복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점차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부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책 모멘텀이 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도 좀 매도에 나서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4월 달에는 해소가 되겠지요. 네, 먼저 이제 3월 달까지는 그런 포인트들이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뱅가드 물량,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물량 압박도 있었지만 실적으로 정책 공백성이 더 컸다. 동시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3차 핵실험 때 나왔습니다만 사실 큰 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발 리스크 얘기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발성 단기적으로 극대화가 돼서 위험성이 커진다기보다는 앞으로도 올해 내내 또는 어쩌면 현 정권 내내 계속해서 도발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북한발 리스크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거의 뭐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충격이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계속해서 순간의 어떤 낙폭에 따른 변동을 이용한 저점 매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포인트에 너무 초점 맞추시다 보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발 리스크 쪽보다는 이제는 정책에 대한 공백기가 지나가고 그에 따른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모멘텀과 경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배팅에 좀 나서는 그런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확장세든가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버냉키 유동성 정책에 있어서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퍼스널 스펜딩에서 개인 소비예요. 그러니까 어제 주말경에 나왔던 것이 개인 소비인데 개인 소비가 예상치가 0.6%인데 0.7%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전월 대비 0.4%였는데 뭐 거의 뭐 0.8이었으면 배가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은 신호가 좀 나왔고 또 소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래프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퍼스널 인컴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 소득도 전월에 마이너스 3.7이었는데 예상치를 또 뛰어넘었어요. 예상치가 1.0이었습니다만 1.1%로 나와서 그러니까 소비도 좋았고 소득도 좋았다는 얘기죠. 동시에 이제 보시면 이제 소비 심리 평가인데요. 보시면 78.6%가 나옵니다. 센티먼트를 해가지고 소비 심리 평가인데 이 개인 소비 심리 자체도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어떤 심리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에서의 이런 개인 소비라든가 또는 소비 심리 평가 지수도 좋아지고 있던 개선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 올라온 게 단순하게 유동성의 힘에서만 올라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정고점에 대한 어떤 최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만 결국 경제의 모멘텀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실적 자체도 긍정적인 신호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그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한 데 있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술적인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계속 랠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국내 증시를 보시면 드디어 이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금통위하고에 발맞춰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까지가 4월달에 또 한번 다음 주쯤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가 동시에 같이 좀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 인하 여부가 좀 이제 다음 주 되면 촉각일 텐데 우선은 추경이 13조 플러스 알파인데 뭐 20조라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23조 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과연 20조 정도의 추경 예산이 나온다 또는 13조 정도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반영이 증시에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1분기 상황에서의 주시장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역으로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여러 번 주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의 생각을 좀 갖고서 계속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매수의 기회가 될 만한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관점이시군요. 추경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살펴봐야 될 그 이슈가 바로 실적 시즌이에요.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주말에. 그것이 과연 증시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1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굉장히 좀 하향 조정된 그 가운데 눈높이들 많이 낮아졌거든요. 어떤 관점이신가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이면 오히려 예상 외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맞출 포인트는 사실 1분기 실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워낙 눈높이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히 더 악화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바닥이라는 신호를 받을 건데 왜 그러냐면 2분기에 가이던스 실적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 상장사들이 10군데에서 7, 8군데가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거나 흑자 전환한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가는 지금 당장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한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실 1분기의 실적은 눈높이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실적 포인트에서 개선세가 조금만 더 보인다면 더 오히려 빠른 반응의 긍정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1분기 실적 포인트는 긍정적인 부분과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향치 조정했던 것이 시장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내부적인 변수는 어쨌든 증시에는 우호적인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미리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하승훈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헬스케어 공략 그리고 기간 조정 후 재상승 국면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박승희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 IT 부품주 중심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IT 대형주 눌림의 매수 기회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전문가는 코스피를 업으로 그리고 최수창 전문가는 코스피를 다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최수창 전문가님, 네, 가장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오늘 시장을 왜 밑으로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초반에 긍정적으로 다 얘기해놓고 코스피를 네. 다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실전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기술적인 포인트를 많이 감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분명 긍정인데 단기적인 어떤 틀을 보면 이제 3월에 그 마무리 좀 잘 졌어요. 그나마 음봉의 성격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막판에 뒷심을 좀 발해서 반등을 크게 줬는데 바로 그 급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좀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다운은 매도의 다운이 아니라 눌림의 다운 정도의 시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오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날 2013포인트에 고점 기적으로 부딪혔는데 2013포인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시초가가 2013포인트입니다. 기억하기 쉽잖아요. 2013년에 시작했던 시가가 2013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만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위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더 다시 그 바로의 그 상승의 돌파보다는 힘겨루기 싸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힘겨루기 싸움을 어떤 시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쌍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저는 쌍봉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일시적인 갭상승 나오는데 그 갭 메우는 정도의 과정 정도 다시 2000포인트를 바닥 다지는 국면의 어떤 테스트 과정의 눌림목 형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을 좀 말씀드렸고 이 와중에 이제 코스닥은 업을 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여러분들 고민이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칠 것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별 옥석가락이 시점인데 코스닥의 이 수급을 본다면 과연 팔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외국인이 언젠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이 그걸 다 매도 관점으로 팔고 도망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그들이 손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중장기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한 달 반 사이에 엄청난 매수 물량을 보여줬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팔고 도망가기에는 외국인 자체도 손해거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에 계속 거치는 과정이더라도 점진적 상승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이 와중에 이제 코스닥의 코스피 대형주 쪽을 보자 했거든요. 네. 이제 제가 IT 대형주인데 사실 IT 대형주 외에도 코스피에는 대형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현 시장에서 옛날같이 펀드 시장이라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 날 때 같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일이면 자산 쪽으로 많이 수급이 증시장을 가다 보니까 계속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제약업종, 다시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 추세가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기술적 보면 추세가 다 무너져 있는 업종들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핵심 우량주들인데 그들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의 포인트로 보이고 그리고 IT 대형주는 눌림 매수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4월 초반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돼요. 오후에. 그렇다면 그것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지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또 건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각은 반영을 좀 안 하셨나 봐요. 네, 아니요. 그 건설주 쪽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또 수출 경기를 살려서 성장 모멘텀과 동시에 복지라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동산의 정책은 분명 거래 정상화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끔 계속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 이 방송이 부동산 알토마토는 아니지만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를 정상화를 좀 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야 내수 소비가 살아나거든요. 내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가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책은 기대감은 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어느 정도 거래가 재개되는데 그 증시에 반영되는 포인트로 본다면 일단은 건설주들이 어느 정도 벌써 좀 모습이 보여줬어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점에서 매수 포인트들이 나와서 눌림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일정 부분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더 임팩트 있게 시장에 반영해 주느냐가 이번 주 관건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큰 갭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은 오히려 단기 매도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강하게 이제 거래량이 실으면서 치고 나가는 다시 말하면 갭의 어떤 출발이 크지 않고 전저점에서 전일 종가 대비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끌고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럴 때 같이 돌파 매수의 시점으로 대응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건설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인해서 증시가 급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는 오늘 증시 자체가 갭상승이 뭐 더 크게 나온다면 그것은 추격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좀 기다렸다 눌림 매수를 좀 활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해봐야 될지 오늘 장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을 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K맥, MK전자, 삼성엔지니어링을 봤습니다. 박승현 전문가 하나금융지주, 오스테임플란트, AP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LG노텍, 화인텍, CU 메디칼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6종목이 제시가 됐는데요. 9종목이 제시가 됐죠. 자, 최수창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IT 쪽, 그리고 신정부 관련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군들. 그리고 화인텍도 제시가 됐네요. 어떤 관점으로 좀 고르신 건가요? 네, 우선 지금 이 포인트는 앞으로 실적과 또 하나의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성, 정책에 대한 성장성까지 같이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IT는 역시 SK 하이닉스를 계속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끊임없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IT 중에서 유독 LG노텍이 그동안은 반등세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의 포인트는 결국 LG전자도 실적이 좀 상향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LG노텍은 LED 플러스 LG전자의 그 부품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LG노텍이 이제 좀 저점에서의 이제 바운딩,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IT에서도 가장 저조한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실적 개선세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NG 기자재에서 이제 화인텍하고 한국하고를 말씀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긴 안목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지금 천연가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나온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향후 장기 전망성이 결국 중국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석탄 소비를 줄이겠다. 전 세계 석탄 소비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석탄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라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장기적인 그 에너지 산업의 변화는 석탄 소비에서 천연가스 소비로 변화될 가능성을 좀 주목하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계속 모멘텀을 받았습니다만 셀가스 얘기해서 그것보다도 더 긴 안목에서는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정부 헬스케어는 결국 이번에 응급의료 조치 발표가 있었는데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바이오인데 뭐 차바이오인도 같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의 모멘텀도 나오고 정책의 이슈도 포인트를 잡는 회사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의 추천주로 고르셨나요? 네, 저는 CU메디칼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CU메디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심폐소생술에 쓰이는 건데요. 자동 재세동기, 재세동기인데요. AED라고 하죠. 국내 1위 전문 업체인데 특히 최근에 선진국 수출 부분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수출 부분이 한 50%였는데 특히 중국의 이제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 인증이 끝나고 나면은 중국 시장에도 이제 수출이 개도국 쪽에도 열리기 때문에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있고요. 응급의료 그 발표가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거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심장, 심폐소생술 쪽에 관련된 이런 응급조치에 관련된 비용이 가장 많이 좀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에 좀 강점이 있다.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좀 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이 있는 스몰캡 회사다라고 보신다면 뭐 CU메디칼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모멘텀도 살아있고 장기적,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5% 급등하면서 지난 11월에 만든 갭을 보니까 다 메웠어요. 이제부터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제가 이제 18,000원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까지 근처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빠졌던 거, 다시 말씀해 빠졌던 거 거의 다 회복하는 국면에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잡아봤고요. 매수 시점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개별주가 이 정도 급등한 것은 뭐 큰 급등이 아니겠죠. 5% 정도는. 그래서 저는 한 14,300원의 눌림 포인트가 이번 주에 보이면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13,000원 그동안에 좀 1, 2월 달에 계속 저항적으로 받았던 것이 13,000원인데 그 13,000원을 다시 돌파했기 때문에 13,000원의 지지 형태를 보고서 그 자리를 이제 이탈하면 손절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 관점과 저점 매수 포인트를 14,300원에서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 전문가의 추천주 CU메디칼입니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 가격 13,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